조민 씨의 성적이 어땠는지 요게 이 장학금이 왜 석연치 않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6학기 연속 의전원 장학금을 수령한 건데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조 전 장관이 보통 아버지가 시험 잘 봤니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험이 많이 망했니? 일단 시험이 많이 망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딸이 항상 망했는데 그걸 또 왜 물어보냐? 항상 망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게 검찰이 공개한 증거인데 이 대목이 모르겠어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노환중 원장이 A 교수에게 조민이 시험을 얼마나 못 봤냐라고 묻자 A 교수가 어떤 두 과목은 거의 꼴찌다 라고 둘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것도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요 대목이 글쎄요,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전체 텍스트 중에서 컨텍스트 중에서 요 한 대목만을 발췌했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대화가 주고받았는지는 조금은 두고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지원 대변인님, 네. 아마도 이제 조민 씨가 딸이 시험 너무 어렵고 저 못 봤다라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야, 시험이 좀 많이 망했니? 라고 이제 좀 위로 차원에서 물어본 걸 수도 있고, 그러자 이제 딸이 툴툴대는 아빠, 뭐 항상 망했어 라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항상 망하는 사람에게 왜 장학금을 주냐? 검찰은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이거 말고 다른 거 봤습니다만 노환중 의료원장이 A 교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두 과목은 거의 꼴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장학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노환중 교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장학금 관련해서 지급 기준이나 뭐 지급 결정이나 이거 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A 교수한테 성적 같은 거 안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물어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줘야지라고 본인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봤던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려고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저희가 법적 얘기 쭉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조국 교수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학금, 일반적인 장학금에 대해서 그 전에 했던 얘기를 좀 보는 게 얘기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에 13년도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병세 외교장관 대학생 딸 장학금 관련해서 가계곤란 장학금을 5번이나 받았다고? 이건 정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 거기다가 장학금 지급 기준은 성적 기준이 아니라 경제 상태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좋은 얘기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작 아까 본 것처럼 쉬쉬하면서 자기 딸 장학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했었던 거거든요. 저는 법적인 문제로 이게 뇌물이다 아니다 이전에 왜 조국 전 장관은 저렇게 내 일과 다른 일과 이렇게 판단 기준이 틀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보니까 2012년에는 장학금 지급 기준은 성적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고 강변하고, 2013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 대학생 딸에게 장학금 지급한 걸 관련해서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금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이른바 생생까지 다 내놨는데 뒤로는 안 그랬다, 이걸 비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은 법정 말고 하나의 또 이슈가 있는 게, 부산대에서 이제 조민 씨의 이제 입학 자격, 의전 입학 자격에 대한 이제 뭐 이 절차 밟고 있고, 들여다보고 고려대학도 이제 졸업 자격에 대한 뭐 밟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듯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다 나온 이야기거든요. 흑서 백서 할 때 다 나온 이야기고, 그러니까 부산대 내에서 노환중 교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지정 장학금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장학금이라는 건요, 보통 이럴 수 있습니다. 공부가 지금 학업이 조금 어려운 학생, 지금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한테 격려하기 위해서 장학금 주고 싶다. 좋은 일이에요. 저는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보다 못하는 친구한테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다 그거를 선발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신청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학업 성적이 이번에 좀 좋지 않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으니까 신청하시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조건들이 붙는 게 있습니다. 뭐 향후에 장학금, 뭐 어떤 지역 출신한테 주고 싶다 이런 걸 하는데 대학 부산대에서 이 노한준 교수한테 말한 게 6학기입니까? 6학기년도 개인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선발을 학교에다 넘기든지 아니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라라는 그 시그널이 들어갔는데도 이분이 시작은 그러니까 조국 그냥 교수일 때 시작했는데 민정수석 시절까지 쭉 그 학교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줬다. 예. 그것도 이제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받은 게 이미 보도로 다 나왔어요. 왜 줬을까요? 노한중 원장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노한중 원장의 추가 입장도 나중에 나오면 들어보겠고요. 일단 조 전 장관 측의 육성 반박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 일에 바빠서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즉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아니, 김수현 교수님, 이때 당시에는 아빠로서 장학금 받는 거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까 단톡방에서, 그래, 그 전통주는 노 원장한테 갔니? 다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이런 뭐 청문회나 이런 자리에서 한 이야기 중에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냐라는 이제 의혹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단톡방에서 이 그 장학금 관련 가족 단톡방이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왔었기 때문에 뭐 대충 읽고 지나갔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랐다는 건 사실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그 이상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한중 그 병원장이 그 조국 이제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에 됐을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내요. 문자 메시지를 민정수석이 임명되신 걸 축하한다. 근데 사실 그 지도 교수가 학생의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뭐 유력한 사람이어서 뭔가 잘 보이고 싶거나 뭔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다음에야 지도 교수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런 것들을 보낸다?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하고 부적절하고 참 없는 일이고 드문 일인데 어떻게 이 사건에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정희 변호사님, 뇌물죄로 이게 입증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적용될 만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는 업무상 대가관계가 있어야 돼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받은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으나 그 이상 단계를 검찰이 입증해야 할 단계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 법적인 결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